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AI 칩 중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앞둔 상황에서 중동에 대한 이 반도체 칩과 관련된 수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금씩 풍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밤사이에는 실제적으로 수출을 좀 하겠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G42와 이제 그 50만 개에 관한 수출 계약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이제 성사될 경우에 미국의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AI 연산에 관한 인프라를 확보한 기업 중 하나가 G42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단순한 어떤 거래를 넘어서 미국의 AI 칩 외교 전략이 기존의 어떤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좀 주목할 점은 이제 그 G42라는 이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왜냐하면 이 G40이라는 요 그룹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이분이 이제 왕족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셰이크 타누인 빈 자이드라는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단순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하웨이라는 이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그룹이 중국 기업과 협력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경고 대상이었습니다. 경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AI나 이런 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미 기술이라는 기업과 이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제 변화됐다는 점에서 약간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과거의 AI 칩 수출 제한 폐기를 하고 이제 국가별 이제 직접 협상 기술 전략으로 이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약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칩을 수출하더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기업의 운영권을 관리하는 조건을 고수했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전략을 좀 바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G42가 칩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국가가 이제 수익이 되면 바꾸는 전략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전략은 약간 중동을 미국의 AI 생태계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약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픈 AI가 이 부분에서 이번에도 샘 앨터만이 직접 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요. 미국 내 연산을 하는 자원을 이제 부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국 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칩 공급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내 AI 신생 AI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사우디에 이제 휴머네이드라는 약간 수만 개의 어떤 규모를 지는 칩 협상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000개의 엔비디아 칩을 이제 맞는 계약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이제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지정학적 변환이 그러니까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AI 칩은 이제 더 이상 약간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약간 이런 전략적인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 장사나 약간 이런 전략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협상은 약간 시사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미중 패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이란 이런 것들의 약간 이런 AI 패권의 무게 중심이 약간 변한 게 아닌가. 글로벌의 약간 어떤 확장 변화는 전략의 교두보적인 약간 패권 정신의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밤사이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제시가 된 상태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UAE와 관련해서는 G42와 관련해서는 칩 수출 통제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좀 취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패권 경쟁이 무게추가 이제 중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AI 패권을 좀 이야기해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힘을 잡게 될까요? 이제 AI라는 게 전통적인 어떤 동맹 관계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해나 연산이나 자율 통제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약간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제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것들로 변한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향후 AI 패권 관계는 첫째로는 약간 연산 자산에 의한 소유와 운영 주체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칩이 있어야 이제 AI 훈련이나 있고 그걸 누가 직접 관리하는 게 결정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G42도 칩을 소유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런 게 메커니즘이 되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제 기술 통제권과 자율권의 충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칩을 어쨌든 제공을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운영권이나 원격 관리 AP 통제권을 이제 시도하는 것들은 중국이 이제 넘겨받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동이 넘겨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누가 이제 갖느냐가 이제 패권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는 초국가적인 기업 중심의 패권 분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면서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는 손잡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중심이 확산되는데 국가보다 이런 기업들이 더 힘이 세지는 약간 이런 블록들의 어떤 힘이 세지면서 국가보다는 기업이 더 힘이 세지는 약간 이런 힘의 축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AI의 기술의 어쨌든 군사라든가 감시 활동 확대가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G40인의 어쨌든 유전체라든가 어쨌든 헬스라든가 보안 감시 시스템까지 갖춘 어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AI 칩이 이 분야가 결합이 되면 그것은 단순히 기술 진보가 아니라 정권 통제와 이제 집단 안보 체계를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나 이런 것들의 어떤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패권이나 기술의 소유가 아니라 운영 주권과 데이터와 통제 이런 것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칩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이 칩을 어떤 모델로 만들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시대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